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이 50% 60%는 대단한 거예요. 스텔스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훈련할 때 모의 기지로 공격하는 거 평택 기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ANTPY-2라는 레이더가 성능이 뛰어나요. 3,000km 이상까지 탐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거의 모든 곳을 커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쏙쏙들이 들어보면 중국은 기분 나쁘지. 미국 항공모함대 등펑 20일 20일 쏴야 되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날려야 되는데 다 그 작전을 하려다 보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 한 50년사 되잖아요. 우리가 6.25를 겪고 나면서부터는 너무 해악한 체질이기 때문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8년도에 청와대 기습사건, 이때 막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확전하지 마라. 그 다음날 23일 날 미국의 푸에블로 정보선이 납치됐다고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 폭격하겠다고 상공모함 3개 전단을 동원해가지고 베트남을 가던 항공모함 불러가지고 막 폭격하려고 했다고. 그때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아니 우리 국민들 죽이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미국의 국민들이 납포당하니까 폭격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비딩했어요. 그러다가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다음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가 척해라 이런 것 때문에 자주국방을 막 하려고 했다고. 그 의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방위산업 50년 했는데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쟁한 거예요. 북한을 압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초창기에는 미군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뭐 50년 지나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이런 것이 급속하게 우리가 발전되는 반면에 북한은 공산 체제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로 처지니까 그래서 1980년, 90년대 거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막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만 하죠. 근데 핵무기라는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죠. 핵 확장 억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비등하는 거예요.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다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이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GFP라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여기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인용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 믿을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올해 이제 우리가 군사력 5위 그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 34위를 평가했다고. 여기에서 기관하는 건 핵무기를 뺀 거예요. 핵무기 빼고 재래식 병력수, 무기의 성능과 숫자, 그다음에 예산,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력이죠, 경제력.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 시설, 공항이나 철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 막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60여 개 이상을 다 지수로 평가했는데 우리가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트르키예, 이탈리아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5위 정도 됐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수치에 불과하고 핵무기를 대입하면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는 미군하고 계속 연합을 하면서 훈련 수준이 높잖아요. 훈련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뭐 전과 나타난 거 있어요? 병력 파견해가지고 계속 연합을 이런 거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뭐 교리나 상호 간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과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전쟁 능력이라는 건 동원 능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뭐 국가 무기 생산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훈련 수준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위 정도 얘기하는 거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틀린다. 그런 얘기. 핵무기를 여태까지 인류에 사용한 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상징적이다, 상징적.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용되면은 거기에 GFP에서도 집어넣었을 거예요, 핵무기를. 그러나 그거를 안 집어넣는 거는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푸틴이 좀 힘들고 좀 밀린다 하면은 잠수함을 북해에 가가지고 싹 올렸다고. 마스트를 올리면서 핵무기를 쏠까 말까 이렇게 막 뉴스에 선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쏘려고 해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쭉 증명이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도 만지작 했지만 못 쏘는 이런 게이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북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뭐 미군을 일단 믿어야 돼요. 미군은 우리 한반도에 28,500명이라는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뭐 라이언 일병이 구하기 하면은 뭐 자기 병사 한 명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되고, 6.25 전쟁 때 37,000명이 미군이 와서 전사했잖아요. 그런데 믿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미군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 필요에 따라서 철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국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은 숫자로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공감대도 중요한 거예요. 자주국방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그 통치력, 그 다음에 국방, 이 젤렌스키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미리미리 평가하고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괜찮은데 크림반도를 뺏겼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요즘 그 방위산업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는 뭐 그야말로 무기 체계 내에서 BTS라고 하잖아요. 한류의 BTS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60%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미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아주 기분 나쁜 거. 우리가 장악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K2 전차 이런 것도 뭐 거의 독일의 최고수 레오파르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현무 미사일 5 미사일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미국에서 대서특필 하잖아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엄청나게 성능이 출중하고 가격도 싸다. 이건 미군이 선전해 주니까.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함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사온 거지만은 P3나 P8 같은 거는 북한 그 많은 디젤 잠수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인공위성도 발사해, 정찰위성. 이게 제일 눈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KF-21은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4.5세대 전투기다 그러는데 사실상 뭐 만드는 사람들 물어보면 사실상 5세대 가깝다. 스텔스 기능까지. 그 다음에 공대공, 뭐 공대지 미사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미군에서 사온 거지만 F-35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지. 언제 레이더 안 걸리고 와서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것들은 진짜 비싸고 다양하게 적진을 다 보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 다음에 뭐 공중급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 무기체가 있다는 걸. 한미동맹은 1953년에 이제 결성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7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의 거의 동맹을 평균 내보면은 동맹이 균열된 게 9.5년 정도 됐어요. 우리는 뭐 지금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아주 동맹인데, 그 동맹은 1차적인 목적이 대북 견제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다시 못 일으키게, 그래서 우리가 한 5만 명이 있다가 축소해가지고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무기체계가 성능이 많아지고 높아졌고, 경제력이,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돈, 경제력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런데 핵무기를 빼고, 그러나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우리를 활용해서 이제 북한은 뭐 충분히 억압하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이 계속 부상하니까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겠다는 걸 내심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게 남사군도 장악해가지고 해양 자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석유 자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점령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2027년에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이격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호주 이런 데를 계속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6.25 때 도와줬고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동맹이 요구하면 우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억제해야 되지만 중국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엄청난 경제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스탠스를 잘 해야 돼. 미국도 충족하고 중국은 삐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튼 뭐 미국이 우리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히 감사할 일이죠. 왜냐? 그만큼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군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성능이 좋고 투사 능력이 좋잖아요.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평택의 험프리 기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대 미군 기지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거는 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관계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중국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훈련할 때 모의 기지로 공격하는 걸 평택 기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들은 이제 코앞에 있는 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서 중국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시그널을 항상 보내야죠. 그래서 한미연합을 할 때도 그런 걸 가상해서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고 한국도 공격하고 다목적이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국하고 미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원군을 요청하면은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한미 동맹 7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북한 네 나라는 미사일 능력에서는 중국이 1번이고 지금까지는 북한이 2번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무 미사일 5부터 계속 이제 2021년에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면서 막 키웠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다 미국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키워가지고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을 대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하나의 보관이 있기 때문에 2021년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도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거기는 평화헌법에 의해서 외국을 공격 못하게 됐잖아요. 들어오는 거 전수방위만 하게 됐는데 다 고쳤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뭐 방위비를 GDP 2% 이상 올리고 있다고, 2026년까지인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나라가 다 미사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미사일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제일 잘 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방국과 같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동참해라.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 미사일보다 미사일 방어하는 시스템이 돈이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레이더, 통제 시스템 이런 거 하려면은. 그러나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층 방어를 하죠. 다층 방어. 맨 위에서는 SM3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서는 GBI로 하고, 수상함에서도 뭐 SM6나 이런 걸로 다, 그 다음 패트리어트, 굉장히 다층 방어로 됐는데, 우리도 이제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도 촘촘하게 엮어가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 들어와 우리 했던 게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고, 패트리엇 2, 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LSAM이나 그 다음에 MSAM 이렇게 우리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아무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KAMD 해가지고 미국에 의존한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개발 거의 다 됐어요. 좀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철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20km 고도에서는 천공 1, 2, 거기다가 미군의 패트리엇 시스템, 그 다음에 사드, 그 다음에 곧 있으면은 우리 수상 전투함에도 SM3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층 방어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사드는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 포션을 차지하는데 상징적이라 할 수 있죠. 고도가 40km에서 150km까지.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라오면은 그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건 다 막아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 19형 미사일까지 개발했지만은 중거리 미사일도 있단 말이죠. IRBM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남한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게 고심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 상주에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북한 쪽을 다 레이더로 보고 있다고. 이 레이더를 보고 있는 중요한 레이더 중에 하나가 ANTPY-2라는 미군 그 레이더예요. 뭐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 통제소 이렇게 다 그다음에 미사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ICBM, IRBM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했어요. 일단 우리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ANTPY-2라는 그 레이더가 특별한 레이더가 성능이 뛰어나요. 그거는 전진 배치 모드로 운영할 때는 3,000km 이상까지 다 탐지가 되는 거예요. 미사일은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니까 중국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미사일은 안 무서운데 그 레이더가 중국의 거의 모든 곳을 커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쏙쏙들이 들어보면 중국은 기분 나쁘지. 미국 항공모함대 등펑 20일, 20일 쏴야 되고 여차하면 핵무기를 날려야 되는데 다 그 작전을 하려다 보면 노출이 되잖아요. 레이더 시설도 탐지가 되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모드는 종말 모드라는 게 종말 모드. 그거는 800km에 1000km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거는 종말 모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차하면 이제 미국이 전진 배치 모드로 하면은 중국을 커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800km에서 1000km 정도 종말 모드로 해가지고 북한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이 볼 때는 너희들 유사시에는 또 여차하면은 뭐 전진 배터리 모드로 봐가지고 우리를 다 훑어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속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이제 ICBM 같은 거 미국을 공격한다면 막 고도가 1000km 이상 올라간다고? 근데 이거는 뭐 북한에서 날라오는 거를 커버하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는 40km에서 150km까지니까 그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150km까지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지. 여차하면은 전진 배치 모드로 놓고 중국을 다 감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지.